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기후변화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어쩌면 정말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은요, 만화에다가 심지어 AI까지 동원한 아주 창의적인 교육 실험 하나가 어떻게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진실을 딱 드러냈는지 그걸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육자들이 매일같이 마주하는 고민일 겁니다. 너무 복잡하고 또 어떨 땐 좀 무섭기까지 한 이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산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작은 언덕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아이들이 그냥 뉴스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자극적인 정보에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교실에서 정말 제대로 된 지식을 얻게 할 순 없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거죠. 자, 그래서 연구진들이 내놓은 해법은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경험하게 하는 거였죠. 기후변화라는 게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런 딱딱한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생생한 현실이 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중학교 과학 동아리 학생 56명과 함께 6주 동안의 아주 특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한 지식 전달, 그거 아니었고요. 학생들이 기후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마음으로 느끼고 그래서 마침내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그 힘, 바로 기후소양이라는 걸 키워주는 거였어요. 와, 이 교육과정을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도록 다채롭죠? 딱딱한 강의 같은 건 없었어요. 대신에 AI를 이용해서 녹아내리는 빙하의 미래를 직접 이미지로 만들어 보고요. 멸종 위기에 처한 물새를 위해서 캠페인 포스터도 디자인해보고 심지어 기후변화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걸 네컷 만화로 그려보게 한 거예요. 바로 이 학생이 그린 만화 한 장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땀을 뻘뻘 흘리는 내 모습이랑 저 멀리 뉴스에서나 보던 북극곰, 이 둘을 하나로 연결시킨 거잖아요. 막연하고 거대하기만 했던 기후변화가 바로 내 이야기가 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자, 이렇게 창의적인 접근, 정말 멋지죠?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래서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연구진들이 이 변화를 어떻게 숫자로 증명해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측정 방식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이 6주간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끝난 후에 똑같은 질문지를 나눠준 거예요. 과연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차이를 명확한 숫자로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럼 결과를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의 기후소양 평균 점수 5점 만점에 3.82점이었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출발선이었어요. 그리고 6주가 지났습니다. 점수가 4.06점으로 껑충 뛰어올랐어요. 와, 이건 그냥 조금 오른 수준이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명백한 성공이었습니다. 이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진짜 변화시켰다는 증거죠. 이야, 이 정도면 정말 대성공 아닌가요? 박수치고 끝내도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연구진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숫자 뒤에 뭐가 더 있는지 좀 더 깊이 파고들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하게 되죠. 자, 데이터를 더 자세히 뜯어보니까요. 아까 그 평균 점수 상승이라는 단순한 결과 뒤에 숨어있던 아주 놀라운 반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선 좋은 소식부터 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과학적 개념, 그리고 개인적 실천, 이 두 부분의 점수가 확 올라간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기후변화의 원리를 이해시키고 나부터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데는 정말 효과가 탁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여기에 이 연구의 가장 놀라운 지점이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과학 개념 이해도나 개인적인 실천 의지는 늘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6주 전이랑 거의 똑같았다는 거예요. 전혀 변하지 않은 거죠. 연구진들도 결론에서 이 부분에 아주 명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점 및 정책 측면에서의 변화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바로 이거예요.
개인의 실천과 시스템의 변화, 이 둘 사이에 놓인 이 거대한 간극이야말로 어쩌면 오늘날 기후교육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개인의 마음은 움직였는데 왜 더 큰 세상을 보는 눈은 바꾸지 못했을까요?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은요, 우리가 사회 문제를 가르치는 방식 자체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데는 아주 뛰어났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더 큰,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시스템적인 해결책과 연결시키는 데는 실패했던 거죠. 착한 개인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미래의 정책에 참여해야 할 똑똑한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연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그냥 개인적으로 착한 습관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규칙과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학자들은 바로 이런 능력을 생태 시민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플라스틱 덜 쓰라고 가르치는 것, 그걸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함께 가르쳐야 하는 걸까요? 착한 소비자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시민을 키울 것인가? 어쩌면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야말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진짜 열쇠가 아닐까 싶네요.